전세난의 유일한 해법은 대규모 주택 공급이라는 것을 분당이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요를 억제하기보다는 아파트 공급을 지속적으로 늘려야 매물 증가, 매매 가격 하락, 전세 가격 하락이라는 선순환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공산품은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사람은 공산품이 아니기에 나와 똑같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고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나의 힘듦을 아파하고 나의 행복을 빌어주는 단 한 사람이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잘 태어났고 잘 살아왔다는 증거입니다. 안녕하세요. 출근길에 듣는 부동산 꿀무늬 뉴스 부잉부잉 양지영입니다. 오늘도 지난 한 주간의 부동산 이슈 뉴스들을 챙겨보고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가계대출 사상 최대인데 어쩌나 대출금리 급등, 두 달 새 0.5%포인트 뛰었다라는 뉴스입니다.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 은행 대출금리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최고 수준으로 치솟으면서 대출자의 이자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집값을 잡으려는 금융당국의 대출 물량 규제에 은행권이 금리 인상으로 대응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연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이 예고된 후 은행들이 이를 선반영해서 금리를 올린 결과 등이 맞물렸습니다. 7월 29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신한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5월 말 기준 2.36에서 3.61%였으나 이날 기준 2.88에서 3.93%로 두 달 만에 약 0.5%포인트 급등을 했는데요. 금리가 0.5%포인트 오르게 되면 주택담보대출 3억 원이 있는 사람은 연간 이자 부담이 150만 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 역시 같은 기간 0.25%포인트 상승을 했는데요. 이날 한은이 발표한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 통계에 따르면 6월 예금은행의 전체 가계대출 금리는 연 2.92%로 전월 대비 0.03%포인트 올랐습니다. 지난해 1월 코로나19 사태가 터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인데요. 특히 신용대출 금리는 3.75%로 한 달 새 0.06%포인트 상승을 해서 지난해 1월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을 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0.05%포인트 오른 연 2.74%로 2019년 6월 이후 2년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 기준금리가 1%포인트 상승을 하면 가계대출 이자는 12조 1천억 원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부동산과 주식 등 B2에 나선 사람들의 위험 시기가 돌아오고 있는 거죠. 두 번째 뉴스는 빌라 거래량 6개월 연속 아파트 추월. 아파트보다 인기 많은 빌라라는 뉴스인데요. 서울 빌라 거래량이 아파트 거래량을 한참 앞지르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6월 서울 빌라 매매 건수는 4,522건으로 아파트 매매 건수를 한참 웃돌았습니다. 빌라는 통상 다세대 연립주택을 의미를 하죠. 한동안 빌라는 아파트 인기에 밀려서 거래가 드물었지만 최근에는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올 들어 아파트 못지않게 인기몰이 중인데요. 올 1월 서울 빌라 거래량은 5,839건으로 아파트 거래량을 근소하게 앞선 후 점차 격차를 벌이는 중입니다. 2월 빌라와 아파트 거래량 격차가 600건에 달하더니 3월에는 1,343건, 4월에는 2,000건을 넘어섰습니다. 보통 아파트 거래량이 빌라보다 2배에서 3배가량 많은 점을 감안을 하면 최근 빌라 인기는 이례적인 거죠. 지역별로 강북권의 인기가 두드러졌는데요. 지난 6월 기준 은평구 빌라 거래량이 551건으로 가장 많았고요. 그 다음이 강서구, 도봉구, 강북구가 뒤를 이었습니다. 빌라 인기가 치솟은 것은 서울 아파트값이 급등한 데 따른 풍선 효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급등을 하면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빌라에 실수요자들이 몰리고 있는 거죠.
게다가 임대차법 영향으로 매매가뿐만 아니라 전세값이 급등을 하면서 젊은 층이 실거주 목적으로 저렴한 빌라 매수에 대거 뛰어든 것도 하나의 원인입니다. 또 빌라는 아파트보다 규제가 덜하다는 장점도 있죠. 지난 6.17 대책에서 정부는 규제 지역에 3억 원 이상 아파트에 대해서 전세자금 대출을 제한을 했지만 빌라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전세 대출을 통한 갭 투자가 가능하다는 의미이죠. 다만 빌라는 투자할 때 유의점도 많습니다. 아무래도 아파트처럼 거래가 활발하지 않기 때문에 황금성이 떨어진다는 부분들도 있고요. 아파트 대체주로 인기를 끌지만 부동산 시장 침체기에는 아파트보다도 가격 하락폭이 크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겠죠. 세 번째 뉴스는 판교 입주 폭탄 쏟아진다. 분당 전세값 1억 이상 뚝이라는 뉴스입니다. 올해 3,000가구 가량의 새 아파트 입주 물량이 쏟아지는 대장지구가 분당 일대의 전세 수요를 흡수를 하면서 풍기 현상을 빚던 매물이 늘고 호가가 떨어지고 있는데요. 대장지구에서는 5월 더샵 판교 포레스트와 판교 퍼스트힐 프로지오가 준공한 데 이어서 지난달에는 힐스테이트 판교 엘포레가 입주를 했습니다. 오는 11월에는 성남 판교 대장지구 제일풍경채가 집들이 하는 등 올해만 총 3,000가구에 육박하는 아파트가 줄줄이 입주를 하게 됩니다. 상평동의 보뜰마을 1단지 판교 신미주 전용 83제곱미터는 지난 12일 7억 원의 전세 계약이 체결이 됐는데요. 작년 10월 기록한 신고가보다도 2억이 넘게 낮아졌습니다. 작년 11월에는 7억 4천만 원까지 올랐던 상평동의 보뜰 3단지 휴무시아 전용 59제곱미터 전세 실거래가도 지난달 6억 3천만 원에서 6억 5천만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대장지구와 맞닿아 있는 백현동의 백현 2단지 휴무시아 전용 84제곱미터의 전세 실거래가도 지난 4월 9억 2,500만 원에서 6월에는 7억 3,500만 원까지 내렸습니다. 풍부한 새 아파트 공부 덕분에 전국적인 전세 대란에도 분당 전세값은 올 들어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작년 12월 2.05%까지 치솟았던 분당 전세값 상승률은 지난 4월에는 마이너스 0.13%로 돌아섰습니다. 이후 5월에는 마이너스 0.07, 6월에는 마이너스 0.14%를 기록하는 등 줄곧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세난의 유일한 해법은 대규모 주택 공급이라는 것을 분당이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요를 억제하기보다는 아파트 공급을 지속적으로 늘려야 매물 증가, 매매 가격 하락, 전세 가격 하락이라는 선순환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뉴스입니다. 큰손 왕서방의 부동산 줍줍 얼마나 했나 라는 뉴스입니다. 외국인의 국내 토지 및 주택 매입 비율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인 토지 보유 현황에 따르면 2011년 외국인이 소유한 토지 면적은 1억 9,055만 제곱미터에서 2020년에는 2억 5,334만 제곱미터로 약 1.3배가 증가를 했습니다. 특히 중국 국적자의 토지 보유가 빠르게 매년 늘어나고 있는데요. 2011년 369만 제곱미터였던 중국인 소유 토지 면적은 2020년에는 1999만 제곱미터로 5.4배가 증가를 했습니다. 공시지가 기준으로는 7,652억 원에서 2조 8,266억 원으로 3.7배가 늘어났습니다. 중국인들은 제주도의 토지를 가장 많이 사들였는데요. 중국인이 보유한 제주도의 토지 면적은 914만 제곱미터이고 이어서 경기도, 강원도 순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공시지가 기준으로는 서울이 1조 1,447억 원으로 가장 높았고요. 이어서 경기도, 제주도, 인천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전체 토지 보유 외국인 중 중국 국적자의 비중도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면적 기준으로는 2011년 1.93%에서 2020년에는 7.89%로 증가를 했고요. 공시지가 기준으로는 2011년 3.06%에서 2020년에는 8.97%로 증가를 했습니다.
외국인의 주택 거래량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0년 외국인의 국내 건축물 구입은 21,048건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18.5%가 증가한 수치이고요. 국내 전체 부동산 거래량 중 외국인 거래량은 아직 미미한 만큼 당장 부동산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은 낮지만 이미 캐나다와 호주 등 일부 국가에서 중국인들이 주요 도시 부동산 사재기로 가격이 급등한 경험을 하기도 했었죠. 무엇보다도 내국인과의 역차별 논란이 많은 만큼 규제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마지막 뉴스입니다. 집 사지 마라. 집에 있어라. 부동산도 방역도 국민만 옥죄인다 라는 뉴스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등 4개 정부 부처 수장이 지난 7월 28일 부동산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집값이 큰 폭으로 내릴 수 있으니 추격 매수를 자제하라 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주택 공급은 충분하다라는 입장을 반복을 하면서 최근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국민들의 막연한 기대 심리와 투기 수요, 부정 거래를 꼽았습니다. 그리고 홍남기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 안정은 정부 혼자 해낼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면서 정부 노력뿐만 아니라 시장 참여자 등 국민 모두가 하나가 돼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호소를 했습니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도 정부가 추진하는 주택 공급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면 주택 시장의 하향 안정세가 시장 예측보다 큰 폭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담화문이 발표가 되자 인터넷 포털 사이트 등에서는 별별 부동산 대책에도 집값이 안 잡히니 이젠 집 사지 말라고 협박하느냐 등의 반응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부 혼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민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공급 확대에 발맞춰 나가야겠죠. 일목난지. 한 나무로는 지탱하기 어렵다라는 뜻이죠. 큰 집이 무너지는 것을 한 기둥으로는 받치지 못하는 것처럼 집값 안정화는 정부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집값 상승의 근본적인 원인인 주택 공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역할을 분명히 주면서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겠죠. 오늘도 당신의 집을 응원합니다. 부잉부잉 양정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